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싸대기를 때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시어머니는 난리치다가 시아버지에게 또 두들겨 맞았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아이는 아직 없는 유부녀입니다. 맞벌이 중이고 제가 하는 일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에요. 남편은 중견기업 특수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반반 결혼했고요. 시댁에서는 저에게 혼수만 해오라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반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남편과 저 모은 돈 제가 1,000만 원 더 많았고 시부모님이 반반 결혼을 맞춰주셨어요. 연애를 하는 중에도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고 말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고 이 남자와 헤어지면 이만한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시어머니가 더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사실을요. 내가 개념 없는 며느리이고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다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동서를 보고 깨달았네요. 시동생은 작년에 결혼했는데 시어머니에게 눈 똑바로 뜨고 할 말 다 하는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며 동서를 혼낼 것이라고 예상한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반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동서에게 부드러운 말투로 잘해주셨습니다. 동서 없을 때 흉을 보시기는 하지만 종종 동서 칭찬도 해주셨어요. 이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동서보다 시댁에 훨씬 잘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는 인상만 쓰시고 저를 칭찬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욕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나쁜 며느리였나 봐요. 잘하면 알아주시겠지. 시어머니에게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깨닫는데 참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잘못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에게 공손해야 한다. 어른들이 하는 말은 옳다. 어른들 하는 말에 토다는 거 아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고 저는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배운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배운 대로 하면 이용만 당하고 남는 것은 상처뿐이더라고요. 친정은 좀 부유한 편입니다. 저희 집은 평범했는데 아빠가 뒤늦게 사업이 잘 풀려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많이 넉넉한 집이 되었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평범하고요. 시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이에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벌벌 떨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별로 믿기지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대단한 분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업으로 봤을 때 최고의 신랑감인 공무원이라면서 제가 꼭 명문가로 시집 오는 것처럼 말씀하시곤 했죠. 벼슬하는 집으로 장사꾼의 딸이 시집을 왔다는 말도 들어봤네요.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좀 있는 집 딸이었나 봐요. 시아버지 외벌이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편 외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남편의 친가가 평균 이상으로 잘 사는 집이었고 남편의 외가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집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어렸을 때 부잣집에서 예쁨 받고 자란 딸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짓말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사치를 하는 분이더군요. 그리고 장사를 할 것이라고 늘 말씀하시더니 식당을 차리고는 1년도 안 되어서 폐업을 했습니다. 시아버지 퇴직금 중에서 꽤나 많은 돈을 날려버린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본인이 음식 솜씨가 좋아서 식당이 대박날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시어머니 음식 솜씨는 별로거든요. 그리고 거만한 태도와 말투를 가진 사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누가 단골이 되고 싶겠어요? 장사를 그만두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부모님을 더 무시하듯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장사꾼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아빠를 폄하하곤 했는데 근데 어머니는 장사를 왜 하셨어요? 이 말이 정말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말을 대놓고 말했다가는 시어머니 성격에 뒤집어질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던 거죠.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자기 부모님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기 부모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하고 놀랐던 거죠. 저는 그때 남편에게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인데 싫어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책에서 본 대로만 말한 것이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나중에 말이죠. 언젠가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저희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받아달라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업무 중이라서 전화를 오래 할 수는 없었지만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냐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건 물을 필요 없고 대출이나 알아봐 하시길래 업무 중이니 나중에 얘기하자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내일 당장 대출을 알아보라 하셨어요. 업무 시간에 은행을 가서 대출을 알아보라는 것이었죠. 황당하기도 해서 무슨 일로 그러시냐 다시 물어봤더니 글쎄 그건 알 거 없다니까 그러네. 내가 해준 집이니까 대출 받으라고 하면 하는 거야 알겠니?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해야 할 일이라서 내가 확답을 못 드리겠다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내가 해준 집인데 너희가 그런 소리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러셨습니다. 우리가 반씩 돈 들여서 한 집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반 내셨고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글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에게 윽박지르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저희 아빠가 저희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업상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말일에 돈이 들어오니 며칠만 빌려달라고 하시길래 남편과 얘기해서 바로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말일이 되기 전에 저희 아빠는 돈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 계좌로 100만 원씩 입금해 주셨어요. 이자로 생각해도 좋고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해도 좋으니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시더군요. 그 돈으로 저희는 2박 3일 짧게 제주도로 여행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시동생이 그걸 보고는 시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물어보시길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 일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돈 빌려달라고 한 것을 거절한 후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도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통화를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랑 얘기하면 될 것을 저에게 왜 자꾸 전화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 후에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몇 천만 원 빚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이모님이 투자하면 이자 많이 준다는 곳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대출을 받아 그곳에 투자를 했는데 몇 달 이자를 잘 주더니 그 회사가 잠적을 해버렸대요. 대출 이자를 낼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담보대출을 받아달라고 했던 거였죠.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몰래 저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더군요. 남편이 저에게 말하길래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슨 일 때문에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는지 남편에게 얘기했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냈어요. 세상에 이자를 그렇게 많이 주는 곳이 어디 있냐고. 그게 사기란 건 어린애가 봐도 알겠다고.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통화할 때도 본인이 해준 집이니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대요. 남편은 그게 왜 엄마가 해준 집이냐고 우리 부부가 반씩 돈 들여서 장만한 집이라고 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엄마에게 언성을 높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아버지께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리고 저희에게 집담보대출을 받아달라고 한다는 사실을 다 말씀드렸대요. 그런데 웃긴 건 시어머니는 시동생이나 동서에게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서는 시어머니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대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사람이거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엄청 혼이 났나 봐요. 근데 본인이 잘못해서 남편에게 혼난 것이 왜 며느리 탓일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제가 입방정을 떨어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대요.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집안 꼴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네요. 시어머니가 문제를 일으켰으면서 왜 나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냐고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당장 갈 테니 어디 가지 말고 있어 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사실 엄청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성격상 바로 찾아오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리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셨어요. 아무런 논리도 없이 제가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답니다. 분란을 일으킨 것은 어머니지 왜 나한테 이러시냐 했거든요. 남편은 엄마가 사고를 쳐놓고 왜 여기 와서 행패하냐고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꼬드겨서 저렇게 못된 아들로 만들었다며 또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첫단 년이랑 당장 이혼해! 하시고 남편은 엄마랑 안 보고 살지 내가 왜 이혼을 해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번쩍하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어머니가 제 따귀를 때린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주저앉아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온갖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 지르고 있고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계속 욕을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시어머니 뺨을 때렸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고꾸라지고 저는 놀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워서 꼼짝 않고 있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이제 속이 시원하냐고 당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나가는 시어머니 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나도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도 맞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따귀를 맞았다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돈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 누명까지 씌우냐며 시어머니를 몇 대 때렸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너희 엄마가 미쳤나 보다. 글쎄 며느리가 자기 따귀를 때렸다고 하네. 이러셨는데 남편은 별말하지 않았대요. 나중에 동서도 시어머니 말을 믿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4개월 만에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식당에서 가족들 다 모여서 오랜만에 외식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피하시더군요. 저도 굳이 시어머니와 엮이고 싶지 않아 조용히 식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 엄마 따귀 때리는 모습을 봤지만 자기 같았어도 손이 나갔을 거라고 하더군요. 엄마 손이 자기 얼굴에 닿기 전에 자기가 처신을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내가 아무리 흥분을 했다고 해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날 시어머니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 열어주지 말걸 하는 후회도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시어머니 따귀를 때린 며느리가 되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아무도 안 믿어주지만 사실이 알려진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는 나쁜 며느리가 될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그날 시어머니 따귀를 때리지 않았다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더 맞았을지 모르니까요. 자기 잘못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려다 며느리에게 싸대기 맞고 그 사실 아무도 안 믿어주고 인과응보네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죠. 쓰니님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